여러분, 우리 회사 지속 가능성 목표는 세웠는데,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하지?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? 이 멋진 포부를 진짜 행동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그 간극을 메워줄 아주 명확한 가이드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. 자, 그럼 여러분의 회사는 어떤가요? 우리 회사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, SDG를 지지합니다.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그 행동 계획을 짜려니까 좀 막막하다? 이런 경우 많지 않나요? 네,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그 해답의 실마리가 놀랍게도 바로 여기 ISO 53002에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SDG를 진짜로 달성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실행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.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 리더십이라면 이건 꼭 알아야 한다 하는 두 가지, 바로 파랑 정책과 구항 책임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.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행동으로 가는 길을 딱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거거든요.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집 짓기에 비유를 해볼까요? 그럼 아주 쉬워져요. 자, SDGs는 와, 내가 정말 살고 싶은 꿈의 집 같은 비전이에요. 그럼 ISO 53002는 뭘까요?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아주 정교한 설계도, 그러니까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자,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? 그렇죠. 설계도부터 펼쳐봐야죠. 그게 바로 파랑, 정책입니다. 이건 우리가 지을 집의 뼈대, 그리고 원칙을 정하는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. 앞으로의 모든 행동이 바로 이 설계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. 이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, 아주 중요한 세 개의 핵심 기둥이 있어요. 첫째가 일반 정책, 둘째가 인권 정책,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평성과 정의. 어때요? 이 세 기둥 중에 하나라도 부실하면 집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? 그래서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이 기둥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기둥부터 볼까요? 일반 정책. 이건 뭐냐면요, 최고 경영진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. 우리 회사는 SDGs 달성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겁니다.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개선하고 업계 최고 수준을 따르겠습니다. 이렇게요. 중요한 건 이걸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딱 명확하게 약속하고 직원부터 고객까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이 정책이라는 게 그냥 한번 멋지게 만들어서 액자에 걸어두는 그런 장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. ISO 53002가 뭘 강조하냐면 가만히 있지 마라. 끊임없이 더 나은 사례를 찾아 배우고 우리 조직에 맞게 계속 업그레이드 해라. 이거예요. 한마디로 살아 움직이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거죠. 정말 중요해요. 이제 두 번째 기둥, 인권 정책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건 사실 핵심이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. 바로 이 한 문장, 해를 끼치지 않는다. 모든 경영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가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? 일단 국제인권 기준을 존중하는 건 기본이고요. 우리 회사의 활동이 혹시라도, 정말 혹시라도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는지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. 여기서 나오는 핵심 개념이 바로 인권 실사, 즉 HRDD인데요.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 받잖아요. 그거라고 똑같아요. 우리 사업 전반에 걸쳐서 인권과 관련된 위험 요소는 없는지 미리 꼼꼼하게 살피고 예방하는 그런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. 바로 형평성과 정의.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나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하거든요.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을 때가 많죠. 그럼 이 줄타기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? 해법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. 바로 모든 결정의 중심에 지구와 사람을 두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어떤 개발 프로젝트를 한다고 쳐요. 그럼 반드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우리 회사가 돈 벌어야 하니까 당신들은 좀 희생하세요.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원칙인 거죠. 자, 어떠세요?
지금까지 우리 정말 완벽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멋진 설계도가 있어도 책상 서랍에만 있으면 그냥 종이잖아요. 집이 저절로 지어지지는 않죠. 맞습니다. 이제 이 멋진 첨사진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현실로 만들어줄 사람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. 그럼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할까요? 그 답이 바로 구황, 역할, 책임, 권한에 있습니다. 자, 파랑의 설계도가 무엇을 지을지 정했다면 이 구황은 누가 어떻게 지을 건지를 결정하는 단계예요. 드디어 우리 집을 지어줄 건설팀과 현장 감독을 정하는 시간입니다. 구황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, 명확함입니다. 조직 안에서 누가 어떤 일을, 어떤 권한을 가지고 책임질 건지 이걸 아주 분명하게 정하는 거예요. 그리고 최고 경영진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그러니까 최고 경영진의 역할이 그냥 지시만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직접 책임자를 임명하고 또 성과를 잘 내는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보상도 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. 그리고 또 하나,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두 사람의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까지가 리더의 진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역할도 정하고 책임도 맡겼으니 끝일까요? 천만에요. 아니죠. 계획대로 잘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계속 확인을 해야 합니다. 그게 바로 거버넌스 및 감독 체계라는 건데요. 비유하자면 우리 배가 원래 가려던 항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는 관제탑 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이 감독 활동에는 아주 중요한 의무들이 따라오는데요. 예를 들면 그냥 말로만 열심히 해가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예산과 자원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. 또 외부에서 불만이 들어오면 귀 기울여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최소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뭘 얼마나 잘했는지 혹은 뭘 못했는지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. 네, 지금까지 우리는 집을 짓기 위한 멋진 설계도, 즉 정책에 대해 알아봤고 또 그 집을 지을 든든한 건설팀, 즉 실행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. 이제 이 둘이 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완벽한 한 쌍인지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.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.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설계도가 있다 한들 그걸 보고 집을 지을 사람이 없으면 그건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죠.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? 의욕만 막 넘치는 건설팀이 설계도도 없이 막무가내로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뻔하죠.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이상한 집을 짓게 될 겁니다.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. 아주 잘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청사진과 제대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건설팀, 이 둘이 딱 만났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력이라는 아주 멋지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조직에는 과연 명확한 청사진이 있나요? 그리고 그 청사진의 현실로 만들 건설팀은 그 집을 제대로 지을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? 이 두 가지 질문에 네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.